고민톡.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총각엄마 김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유미입니다. 밝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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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도 이제 화사하시고 이렇게 총각 엄마 김태훈 선생님과 이렇게 또 밝으신 우리 유미 씨랑 네. 셋이 이렇게 만났네요. 저희가 네. 왜 만났을까요? 네, 여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벌써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그분들이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겪은 고민, 그런 사연들을 저희 셋이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만났죠? 그렇죠. 듣기만 하는 거는 아니죠. 저도 이제 탈북자잖아요. 네.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도 해드리고 의견도 드리면서 소통을 좀 하려고 이렇게 만났죠. 예, 저 역시도 북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살아온 지 15년이 됐어요. 정말 오래되셨네요. 네, 그래서 제 별명이 총각 엄마랍니다. 결혼은 안 하셨고요. 결혼을 안 한 총각이 아. 예, 엄마로서 살고 있어서 애를 그러면 몇 명이나 지금 키우시나요? 현재 11명입니다. 11명이요? 네. 11명의 엄마이신 거예요? 네, 네. 아, 한 명 키우기도 저는 지금 힘든데 11명을 어떻게 키우세요? 제가 기가 세요. 보기보다 달리. 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각 엄마로서 또 아이들을 같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온 지 그 15년의 경험으로 또 여러분들의 고민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분이 네. 옆에 앉아 계신데 보기에는 대학생 같아 보이시는데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아, 네. 저는 지금은 여러 가지 방송 일도 하고 있고요. 강연도 하면서 본업은 반영구라고요. 미용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서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좀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아, 인생 네. 경험치가 많으시군요. 그렇죠. 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고민 사연들 중에서 고민톡의 첫 사연,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년 전에 탈북한 30대 여성입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정착에 가장 어려웠던 건 쉽게 생각했던 언어 차이였습니다. 이력서 작성을 위해 북한에서는 다뤄본 적이 없던 컴퓨터를 배우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는 분과 함께 카페에서 배우기로 하고 이동하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와이파이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커피숍에서 컴퓨터 가르쳐 줄게. 커피숍에 가면 무료로 뭘 주는구나 생각하며 따라갔습니다. 배우는 입장이라 커피는 제가 계산했고요. 알람벨을 받았지만 저는 그냥 계산했던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점원이 고객님, 더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와이파이가 무료라는데요. 아, 와이파이는 여기 적혀있는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주문하면 그 과자 같은 거를 주는 그런 파일을 말하는 줄 알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알고 보니까 무선 인터넷이었더라고요. 요즘도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박스 있어요? 라는 말 대신 지함 있어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곤 합니다. 지금도 배우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참 네. 공감이 가는 사연인데 네. 지함 혹시 아시나요? 근데 지함은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지만 익숙하지는 않지만 들었을 때 아, 박스를 말하는구나라는 거는 알 수 있죠. 옛날 그래요? 분들이 쓰시긴 하셨더라고요. 예, 그쵸. 네, 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쓰던 네. 언어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지함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저는 아니지만 제 주변에 겪었던 제 친구 일인데요. 주유소에서 일했는데 어떤 승용차가 딱 들어오더니 창문을 내리면서 풀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풀이요? 네. 풀? 그래서 풀 갖다 달라는구나 이러면서 투덜거리면서 주유소에서 풀을 갖다 달래 이러면서 사무실에 가서 딱 풀을 갖다 딱 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봤더니 이걸 왜 주냐 그러니까 풀 달라면서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 풀 달라고 풀 가득 그 말을 이제 외래어잖아요. 그래서 영어죠, 우리는 영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행히 사장님이 나서가지고 이제 다 정리돼서 그런 경험도 있더라고요. 이게 북한 분들이 사실 영어에 좀 취약하거든요. 저희는 영어를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안 하고 네. 거의 이제 안 가르치다 보니까
좀 외래어를 쓰면은 아직도 저는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은데 우리 태원 쌤은 어떻게 아이들을 뭐 15년을 키우셨는데 보통 북한에서 뭐 금방 온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으셨나요?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제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초창기 제가 아이들과 살면서의 어려움은 있었죠. 저희 집 아이가 TV 보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는 계속 이렇게 툭툭 건드렸어요. 볼도 꼬집고. 근데 얘가 그러니까 TV를 보는 자기를 자꾸 건드리니까 귀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다치지 마세요. 네. 네, 그러니까는 왜 내가 어디 다쳤니? 그러니까, 아니요 다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쳤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건드리지 말라. 네, 맞아요. 만지지 마라. 예. 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죠. 근데 이 고민을 들어보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세대들의 신조어들 잘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예, 저는 최근에 TMI, 요즘은 TMI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한 6개월 전에 알았어요. TMI요? 예, TMI 전 아세요? 지금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TMI가 뭐죠? TMI가 약자예요. Too much information이요. 아. 너무 과도한 정보로. 그러니까 왜 얘기하면은 맞아요. 왜 보통 TMI는 투머치 옛날엔 그냥 투머치하다 이랬는데 그걸 예. 지금 TMI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들, 저도 몰랐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북에서 오신 분들도 참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뭐 서울 분들만 해도 경상도 가면은 경상도 사투리 또는 제주도 가면 제주도 방언 같은 거 있잖아요. 전 아직도 제주도 가면은 거의 영어 같아요. 근데 제주도 방언 못 이런 말 알아듣거든요. 있잖아요. 제2한국어란 얘기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 네. 한국 안에서도 그렇게 알아듣기 어려운데 사실 북한 분들은 60년 동안을 이제 저희가 맞아요. 이제 단절이도 살다 보니까 사투리도 심해지고 외래어도 없고 하니까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과 있으니까 아이들의 북한 사투리를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역으로 이분들은 이제 여기 오셔서 한국에서의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알아듣지는 못한 경우는 아니지만 뭐 귀여운 뭐 사연이 있다면 MP3를 MP3이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맞아요. MP3. MP3. 네. 근데 이건 누가 들어도 알아요. MP3를 말하는구나. 네. 근데 MP3 좀 귀엽지 않나요? MP3 그리고 네. 요즘에 엄마들 요즘 오신 분들은 5G를 있잖아요. 네. 뭐 오지라고 오지. 오지 MP3 뭐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저도 무슨 오지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SM7인데 뭐 SM7, SM5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애들과 밖에 이제 야외 활동을 하고 있는데 헬리콥터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들이 딱 보고 직승기다! 막 이러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근데 옆에 주변 분들이 우리 아이의 직승기라는 얘기를 듣고 다들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얘는 저런 말을 어디서 썼을까? 뭐 근데 그분들도 단번에 알아듣더라고요. 아 헬리콥터를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유추할 수 있는 맞아요. 유추할 수 네. 있는 단어인 것 한민족이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뭐지 했다가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미용 쪽 일을 네. 하신다니까 미용 쪽이 제가 알기로는 외래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저 처음에 그 미용사 자격증 저는 다 한 번에 붙었거든요. 아, 한 번에 머리 좋은 건 아닌데 시어문이 되게 좋은가 봐요. 운빨로 가시는구나. 네. 근데 처음에 그 책 자체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예를 들면 뭐 섹션을 뜬다, 뭐 머리 그 다음에 뭐 텐션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디지털 펌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텐션 준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정말 그 원래는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기도 이게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도 몰랐어요. 민망하고.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왔을 때는 인터넷 찾아보고 인터넷 할 줄도 몰랐어가지고 찾아보진 않고 그냥 그 텐션이 나오면 그 텐션이 나오는 그 문장 자체를 아예 외워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거를 이해하려고 안 하고 아예 외워버렸어요. 저는. 암기력으로 승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달달달 원래 우리 북한에서 소년단 그런 거 그렇죠. 달달달달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머리가 많이 삐그덕삐그덕해요. 이제 기름칠을 좀 해야 되는 상태적으로. 근데 근데, 그때는 네. 되게 빨리빨리 돌아갔어요, 베어링이. 근데 살아야 되니까. 근데 말씀 중에 디지털 펌이라고 했는데 네. 저도 몰라요. 그럼 아날로그 펌도 있나요? 그러니까 디지털 펌은 열로 이제 해가지고 손상이 덜 되는 펌이고요. 아날로그 펌이 있나요? 나는 지금 아니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아날로그 펌은
그 나무로 그 머리카락을 감으면 돼요. 그리고 약칠하면 아, 그게 아날로그. 안에 알겠습니다. 있으면 네네. 북한에서 우리 아날로그 맞아, 맞아요. 아카시아 나무로 머리를 감고 약칠해가지고 그냥 거기 거기다 약 몇 시간 왔다 풀어놓고. 갔다 하면 돼요. 이게 아날로그고요. 한국은 열로 이제 하는 게 디지털 펌이에요. 미용 쪽이 네. 진짜 어렵긴 한데.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미 씨처럼 어려운 미용계 쪽에서도 이제 적응을 이제 하신 케이스고 혹시 뭐 조언 같은 거 주실 수 있는 거 있다면 사연자분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언 같은 거라면은 그냥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이걸 해야 된다 생각하고 계속 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같은 그런 외래어 못 알아듣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는 사실 어떻게 한국을 적응했냐면요. 한국 친구들도 많이 만났지만 저는 드라마나 영화나보다 예능 프로그램 이게 최고예요. 요즘 트렌드를. 네, 이게 예능 얘기해주는. 프로그램은 그 트렌드도 알지만 정서적으로 우리 북한 개그랑 남한 개그 다르잖아요. 내가 어떤 개그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막 웃어주면 이게 정서적으로 이제는 맞는 거거든요. 맞는 여기 얘기인 거를 게 보게. 사실 네. 예전에 개콘이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통 탈북자들이 개콘을 보고 같이 웃으면 이제 적응한 거다라는 얘기가 그쵸,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보면 왜 웃지? 저도 처음에 개콘을 보고 왜 웃지? 근데 저게 저는- 웃겨? 맞아요. 이랬었거든요. 그런 게 한 6년 차 되니까 그런 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막 웃기면서 재밌고. 음.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정서적으로 적응이 됐구나라는 걸 느꼈죠. 사실 탈북자분들이 저도 그렇고 이제 유미 씨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초반에 왔을 때는 진짜 언어적 어려움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사투리를 쓰면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투리를 쓰면 남한 분들이 못 알아듣고, 남한의 외래어나 또 서울말을 또 저희가 이제 못 알아듣고, 그래서 입을 닫거나 뭐 소심해지거나 네, 이러기가 맞아요. 일수인데 사실 저희는 어느 정도 그래도 선배잖아요. 적응을 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한 줄 톡, 저희가 고민톡이잖아요. 그럼 한 줄 톡이 있습니다. 한 줄 톡으로 각자 이제 정리를 해보실까요? 저는 갑자기 생각난 건데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저희 어머니 말씀이 있어요. 네,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버티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가 적응이 잘 돼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영화에서 나온 대사 같지 않아요? 어느 끝까지 살아남는 게 강자다.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버티는 게 이기는 기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버티는 자가 버텨라. 이기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 어떤 조언 해주시고 싶으세요? 한 줄톡 저는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다. 예, 이제 뭐 물론 순간 알아듣지 못하고 그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이것 또한 경험이고 과정일 뿐인 거지 이게 전체를 살아가면서 나 이제 적응 못해 못 살겠어의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 역시도 대구를 내려가거나 부산을 내려가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투리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큰 고민하지 마시고 시간이 약이라 생각하고 두 분의 조언처럼 개그 콘서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검색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외래어 같은 거를 못 알아듣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일을 할 때 처음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그 옷가게에 취업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뭐 X, 라지, 무슨 라지, X 사이즈, 뭐 사이즈 자체를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영어를. 네. 그래서 그거를 다 그때는 암기력이 엄청 좋아져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생존이야. 맞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다 기억을 했다가 집에 와서 다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네이버에 다 검색을 하고 그날 밤 그걸 학습을 하고 잤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와이파이 그래요, 와이파이. 어디 가나 와이파이가 다 열려 있잖아요. 모르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눅 들지 마시고 한 살이라고 생각하고 애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바로 그냥 네이버가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려는 말은 주눅 들지 마시고 배우자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검색하고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남과 북의 소통 공간 고민톡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센스 총각 엄마 김태훈 한유미였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